요즘 부자들이 자산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절세와 상속, 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23년 전만 해도 미국 투자라 하면 일부 자산가들의 관심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중상위 자산가들까지도 미국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강도가 높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일까요?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자 투자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절세 효과, 현금 흐름 관리, 법적 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상속 증여 문제 때문에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자산 관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펀드 법적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절세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해외 자산은 환율과 규제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해외 자산 이전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만 무성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가 된 겁니다. 왜 미국일까요? 첫째, 여전히 세계 1등 국가이자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사업 환경 등 전반적인 기회 요인이 풍부합니다. 셋째, 특히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미국이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이 크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동시에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자산 이전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단순히 미국이 좋다더라가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는 목적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세요. 둘째, 상속증여 같은 법적 혜택과 세금 문제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 셋째, 투자 목적뿐 아니라 교육사업 거주,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면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출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산을 팔지 않아도 판 것처럼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최근 한국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로 이주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국적을 바꿔도 국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출세 에그짓 텍스입니다. 전출세란 국적을 포기하거나 거주지를 옮길 때 보유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고 한국도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면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판 것처럼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전출세는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제도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이주를 고민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예상 세금과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국적을 포기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곧 전 세계 자산까지 세금이 붙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팔지 않아도 판 것처럼 과세하는 제도. 바로 전출세입니다. 그동안 전출세는 일부 자산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안 발의로 해외에 있는 자산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전출세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주식, 그것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왜 전체 자산이 아닌가? 라는 의문도 많았죠. 그런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된다면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증권사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해외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전출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세무사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법안 통과 전후로 과세 기준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로 투자하면 국세청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모든 기록은 결국 남습니다. 해외 투자,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계좌로 주식하면 추적 못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계좌, 해외 송금, 심지어 비상장 투자까지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언제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해외 비상장 기업의 투자 목적으로 송금을 하면 모든 기록이 금융기관과 세무당국에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세금 납부는 거주자 개념이 핵심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해외 자산과 소득을 반드시 투명하게 신고하세요. 둘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조세 조약을 확인하세요. 셋째, 근로사업 투자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는 수익만 보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절세와 상속까지 보셔야 진짜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 자산가들이 요즘 눈여겨보는 곳, 바로 미국의 상속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증여와 상속까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속세 제도에서 한국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최고 세율이 5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과세 표준 구간도 촘촘해서 자산가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면 미국은 상속세율 자체는 비슷하게 높지만 공제 한도 이그젬프션가 매우 큽니다. 2024년 기준 약 1,300만 달러 한화 약 17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 투자뿐만 아니라 세금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세요. 둘째, 미국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셋째, 증여 상속 플랜은 단순히 자산 이전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200억 넘게 증여해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속증여세,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억만 넘어도 상속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부자도 울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평생 동안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미국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라면 평생 동안 증여 상속을 합쳐 약 1,400만 달러, 하나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개인 기준입니다. 부부라면 곱하기 2, 즉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자산까지 비과세로 자녀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세법 개정으로 2배 이상 확대된 혜택입니다. 원래는 1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20년 만에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게 한시법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 상속증여 공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의 국적거주 요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가 바뀌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하지만 미국은 150억 원 이상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국민 감정과 세금 철학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부가 대물림되면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죠. 반면 미국은 훨씬 넓은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똑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개인당 약 1,500만 달러, 하나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합산이면 300억 원이 넘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생애 동안 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충분히 납부했다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건 과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둘째,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강한 재산권 의식입니다. 미국 사회는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보다 우선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상속증여 설계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미리 증여를 나누거나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미국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거주 요건과 적용 조건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제도 차이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 나라가 세금을 어디서 걷고 어디서 줄여주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인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는 가능합니다. 요즘 부자들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눈을 돌리는 이유, 바로 상속증여 제도의 파격적인 혜택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웬만한 자산은 비과세로 이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세법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라면 결국 한국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 거주자는 해외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과세권은 한국 세법이 갖습니다. 즉,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미국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서 한국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이연 디퍼과 2월 캐리 마이너스 오버 제도입니다. 즉, 최종 세금은 한국에서 내더라도 미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당장의 세부담을 늦추거나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이런 이유로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 증여상속 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절대 면제는 아니지만 분명 효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미국 제도의 이연 2월 혜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전문가와 설계하세요. 셋째,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변호사 세무사와 협업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한국 자산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도 나눠두시겠습니까? 자산 배분, 이제는 한국 안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미국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개인의 성향과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한국과 자산만 고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은 위험 분산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죠.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달러 자산은 환율 리스크가 있지만 동시에 안전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미국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할까요? 첫째,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미국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하세요. ETF를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환율 변동을 고려해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세요. 셋째, 안정성을 원한다면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 같은 저위험 자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드시 한국과 미국 세법 차이를 점검하고 세금 문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돈을 수천억 벌고도 세금을 거의 안 냈다. 트럼프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자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보통 주식은 주식, 부동산은 부동산 따로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주식, 부동산, 보험, 각종 금융상품까지 절세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동산 개발업자, 방송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 실제 낸 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결은 부동산 세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시 감가상각, 대출, 이자, 공제, 각종 비용 처리 등을 통해 소득을 줄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현금 흐름은 남아도 세법상 소득은 줄어드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를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은 세금을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다는 점. 둘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이라는 점. 셋째, 한국과 달리 합법적 절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면 연 12%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원짜리면 2천만 원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미국 부동산을 더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1주택자 세금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산세 수준을 들으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절세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연결된 전략입니다. 미국 부동산 세금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지역별로 12% 수준이라 꽤 부담이 큽니다. 둘째, 소득세 인컴 텍스. 임대 수익 등은 세금 대상이지만 감가상각이자 공제 등 절세 수단이 많습니다. 셋째, 상속 증여세 이스테이트 앤드 기프트 텍스. 기본 공제 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는 피할 수 없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절세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첫째, 투자 지역의 재산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임대 수익이 있다면 감가상각이자 공제를 적극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이세요. 셋째,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 공제를 고려해 부동산 이전 플랜까지 설계하세요. 부동산으로 수십억을 벌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까지 세금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돈을 벌면 세금이 따라온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절세 구조에는 크게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소득세. 감가상각, 비용 처리 등을 통해 실제 현금 흐름이 있어도 세법상 소득을 줄여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1031 익스체인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부동산 매각 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고 계속 이연할 수 있습니다. 10억이 30억 되고 30억이 100억이 되어도 세금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셋째, 상속 단계. 이렇게 이연된 양도세도 결국 상속 시 스텝 마이너스 베이서스 제도가 적용되어 자녀가 물려받을 때 기준가가 다시 시가로 조정됩니다. 결국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감가상각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 둘째, 부동산 매각 시에는 1031 익스체인지 제도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으로 교체 투자하세요. 셋째,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 계획을 함께 설계해 스텝 마이너스 베이서스 효과까지 노리세요. 집을 사서 월세는 면세, 양도 차익은 미루고 미루다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 영원. 그런데 이 전략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주식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제도는 다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보험까지도 절세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세금 내야지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라이프 인슈런스는 단순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 비클비히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 내부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둘째, 은퇴 이후 인출하는 소득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비과세로 다음 세대에 전달됩니다. 즉 껍데기는 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없는 투자 통로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은 1031 익스체인지와 스텝 마이너스 베이서스를 통해 양도세 상속세를 절세하세요. 둘째, 보험은 단순 보장이 아니라 투자형 보험을 검토해보세요. 셋째, 주식펀드 역시 절세 계좌와 연계해 장기적 자산 증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는 단일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보험을 절세 구조 속에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절세 제도가 계속 가능하겠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도 세수 구멍을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어떤 건 100년 넘게 유지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안정성과 투자 장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는 세금만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큰 목표죠. 둘째, 은퇴 준비와 투자 활성화를 장려하는 건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셋째, 그래서 부동산 양도세 이연제도나 상속세, 절세 구조 같은 것들은 불합리한 공백이 아니라 투자 인센티브로 자리 잡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제도의 철학과 취지를 이해하세요. 단순히 편법이 아니라 투자 장려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변동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 개정 흐름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셋째, 장기 투자라면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구조부터 활용하세요. 미국 ESTA 아직도 무비자 입국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ESTA로 미국에 들어가 단기 체류나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일을 하거나 장기 체류의 편법으로도 활용했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비자 발급 자체가 까다로워졌고 ESTA 활용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ESTA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관광 상용 목적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단기 취업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도 편법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입국 거부, 심지어 향후 미국 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 주재원들도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ESTA는 관광 단기 출장 목적에만 쓰세요. 둘째, 실제 근로취업 활동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비자 규정을 어기면 기록이 남아 이후 이민 유학 취업에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미국의 절세제도 현지인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분들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미국에 살지 않으니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뿐 아니라 투자자, 사업가, 유학생까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제도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현지 거주자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 투자자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동산 주식보험 같은 다양한 자산에 걸쳐 절세자산 이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미국 모두에 걸친 경제활동자 크로스보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제도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 미국 양국의 세법과 제도를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둘째, 투자나 이민을 고려한다면 현지 시장 활용 크로스보더 혜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셋째, 오렌지 카운티처럼 교육 안전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 실거주와 투자 전략을 병행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 부동산 절세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한국 내 자산까지 함께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 중 어느 쪽에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살니까 해당 없다는 생각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현지인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크로스보더 시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알면 자산이 지켜지고 모르면 기회를 잃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왜 현지인만의 특권이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누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해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미국 제도를 활용한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